이게 작년 6월에 2017년 6월에 매일경제에서 1면, 4면, 4면에 이렇게 3면에 걸쳐서 이 실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암기 잘하는 1등급이 창의력에서는 7등급이더라. IB스러운 시험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신이 상중하별로 구분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중에서 상도 있는데요. 하도 있고요. 하에서 하도 있는데 상도 있고요. 중에서도 상중하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반에서 내가 1등급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사실은 밖에 나가면 경쟁력이 없는, 세계적인 경쟁력은 별로 없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5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냥 쟤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애가 사실상 내가 못 보고 놓치고 있는 보석 같은 원석 같은 애인데 우리 공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선수를 그냥 달리기 하나로 줄 세워가지고 선발을 했으면 절대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걸요. 어차피 김연아 선수는 달리기를 육상 선수만큼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뭘로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 개발되느냐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중에서는 경기 외고 한 학교만 IB를 합니다. 물론 영어판으로 합니다. 공교육하고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제가 수업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수업 참관을 갔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서 시험 준비 내신 시험 준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갔거든요.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고3 기말고사 내신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은 시험에 목숨 걸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일단 모든 아이들의 책상 위에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책상 위에 있었고요. 중간에 핸드폰을 찾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타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핸드폰을 소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우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쉴 새 없이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걸 다시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지 이걸 중간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딴짓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서 참관을 했을 때 수업은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음 주 시험 대비 수업이랍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다큐프라임, EBS 다큐프라임을 보면요.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는 막 받아줬고 타다다다닥 치고 있다가 교수님께서 강의를 멈추시면 타닥 하고 전체가 일제히 멈춘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그땐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질문할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외고에서 이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막 적고 막 타이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왜 그렇게 적느냐 물어봤더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의 논리를 가져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논리에 보강을 하게 되면 내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의견을 찾아다니고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진 애들하고 더 협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하라라고 하면서 말은 협동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공부는 혼자 해야만 점수가 잘 오르는 평가 체제 하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하는 게 가장 나은 거예요. 근데 협력을 해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협력하지 말라 그래도 협력하고요. 신문 보는 공부, NIE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NIE 하고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백날 해봤자 다른 답은 틀린 답으로 평가되는 채점 체계에서 12년 동안 큰 아이들은 결국은 그냥 다른 건 틀림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건 무조건 틀린 걸로 생각하고 배제와 베타와 왕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제가 이 IB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공교육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물었더니 일본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일본도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조용하대요. 누가 먼저 말하면 혹여 나댄다고 찍힐까 봐. 그래서 조용한데 아이비가 들어오고 나서의 특징은 일단 전원이 저요 이걸 한다는 것. 이게 눈에 띄는 크게 띄는 특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같은 조가 돼서 조별 활동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공부 못하는 애는 무임승차 한다고 욕먹고 공부 잘하는 애는 지 혼자 다 해먹는다고 욕먹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불편했는데 아이비를 하고 나서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평가 구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어떤 왕따가 줄어들고 이런 갈등이 줄어들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